자, 선생님들 저희 전범위 공부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료는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거예요. 비밀번호 안 달 거니까요. 원하시는 선생님들 그 고정 댓글에서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전범위 공부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일단 왼쪽부터 가볼게요. 충수염 같은 경우는요. 우리 조무사 시험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충수염, 맹장염, 충수돌기염 이렇게 해서 다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제가 처음에 문제를 내놨어요. 대장을 이루는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맹장과 결장과 직장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이거 기초회부 생리에서 나오기도 해요. 다음 중 대장을 이루는 구성 성분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좀 외우기가 어렵다고 하면요. 맹세예요, 결백해요, 뭘로 증명해요? 직인 해서 맹장, 결장, 직장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이 충수 같은 경우는요. 맹장 같은 경우는 오른쪽 우하복부에 위치해 있어요. 우상복부엔 뭐 있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 가장 큰 장기, 간이 있습니다. 우하복부에 있는 충수를 이 맹장염 통증이 언제 있죠? 그쵸? 눌렀다 뗐을 때 발생하는 반동성 압통이라고도 해요. 눌렀다 뗐을 때 발생하는 통증이죠. 이 충수염이 있을 때 중요한 간호들이 있습니다. 관장 안 돼요. 관장 금지. 금식 절대적으로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어요. 물 섭취 되나요? 안 됩니다. 계속 금식 유지해주고요. 복부나 이런 쪽에다가 요법, 냉요법 적용할 수 있어요. 운요법 아닙니다. 아이스팩 적용, 냉요법 적용할 수 있고요. 우리 냉요법 따라서 한번 오른쪽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냉요법, 온요법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 제가 적어놨는데 특히 간호 관리에서 그동안에 출제 경향이 높았던 문제들이 있어요. 온요법을 적용해요. 핫팩을 적용하는데 겉사계를 적용하지 않았대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조모사 선생님의 과실은 뭘까요? 그쵸? 주의, 의무, 태반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온요법, 특징적으로 성인간호에서 거의 대부분 냉요법이 많거든요. 특징적인 온요법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전립선 절제술 하고 나서 방광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치골상부에 온찜질 적용하고요. 동정맥루 순환 확인하기 위해서 동정맥루의 순환을 위해서 온찜질 적용합니다. 동정맥루는 우리가 특히 만성신부전 환자들한테 삽입할 수 있잖아요. 진동감이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찌릿찌릿한 감각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내가 만졌는데 진동감도 없고 찌릿찌릿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거 막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정맥로 간호에서 중요한 건 매일매일 진동감이나 찌릿찌릿한 감각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급성 부비동염 코에 이제 부비동에 염증 생기는 거예요. 온수포 적용할 수 있고요. 우리 대부분의 급성 통증에는 냉요법을 적용하거든요. 근데 허리 아픈데 거기에다가 냉요법 적용할까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급성 통증이나 급성 부종에는 냉찜질을 적용하지만 급성 요통에는 뭐 적용한다고요? 그렇죠. 온요법 적용합니다. 이 임산부는 일단 나중에 볼 거고요. 아까 전에 우리 충수염 따라서 마지막에 있던 충수 절제술까지 해서 보고요. 이 관장 금지하는 그 간호가 또 여러 개 있어요. 성인 간호에서 특히 관장 금지예요. 심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관장을 금지한다. 심근경색증 같은 거, 심근경색증은 관장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관장은 그러면 우리 기본 간호에서 중요한 게 뭐 있죠? 관장할 때 체위는 뭐예요? 그렇죠. 심스체위죠. 심스체위. 관장과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제가 장내 가스를 줄이기 위한 관장 뭘까요? 방구 가스죠. 구풍 관장입니다. 방구, 구풍 관장으로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중 장내 가스를 줄이기 위한 관장을 고르세요. 하면 뭐예요? 구풍 관장 고르시면 돼요. 암모니아 수치 줄이기 위한 관장은 뭘까요? 암모니아 수치 줄이기 위한 관장은 그쵸? 락툴로스 관장인데 우리 최근에 오늘의 5문제 풀었었죠? 락툴로스 관장은 약물을 오랫동안 정체시키기 위한 정체 관장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고 관장 시에 복통이 좀 있어요. 관장 시에 복통이 있으면 높이를 어떻게 할까요? 그쵸. 높이를 살짝 낮추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인에게서 관장할 때 그 깊이, 항문 삽입하는 깊이 몇 센치일까요? 이거 제가 아프가 점수 얘기하면서 아동에게서 신생아 태어날 때 아프가 점수 7에서 10점이 정상으로 봤죠. 7cm에서 10cm가 관장에서 항문에 넘는 그 관장 깊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충수절제술 따라서 밑으로 가볼게요. 충수염 있을 때 충수절제술 시행할 수 있죠. 자, 충수염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가 여기는 넣지 않았지만 충수염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뭐 있죠? 그렇죠. 복막염 있습니다. 자, 충수절제술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요. 자, 충수절제술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지불하는 뭐예요? 포괄수가제가 들어가야 돼요. 충수절제술, 편도절제술, 백내장 수술 다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수가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쉽게 나오면요.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지불하는 수가를 뭐라고 물어보나? 포괄수가제. 그리고 이렇게 좀 한 번 더 꼬아서 낸다고 하면요. 편도절제술 우리나라에서 뭘로 받고 있어요? 포괄수가제.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이와 반대되는 예전부터 써왔던 방식이에요. 의사가 선호하는 거 뭐예요? 각각 각각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들어가죠. 자, 편도절제술 따라서 또 밑으로 가볼게요. 편도를 잘라냈어요. 그러면 제가 절제든 절개든 뭐 이런 것들은 뭐 주의해서 보나요? 출혈 주의해서 보거든요. 출혈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목에 뭐 둘러요? 그쵸? 얼음 칼라 두른다. 아이스 칼라라고도 두르기 때문에 같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볼게요. 이 편도절제술 같은 경우는요. 감염병 쪽에서 특히 공중보건이나 감염병 쪽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막을 형성해서 인두나 후두, 편도를 침범하기도 하고 심하면 기관절개술까지 시행해야 하는 감염병을 물어봐요. 이거 사실 아동에서도 나오거든요. 아동간호에서 뒤쪽에 입원한 아동의 간호에서도 나오고요. 감염병 쪽에서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요. 필수 예방접종 항목 1급에 들어간 딱 하나 있어요. 디프테리아.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는요. 목구멍을 침범하는 거예요. 인두나 후두, 편도를 침범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편도절제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필수 예방접종 항목 모른다 하면은 제 자료에 있으니까 그거 다시 가서 꼭 보셔야 돼요. 필수 예방접종은 암기하셔야지 가지치기해서 문제들을 외우기가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를 가볼까요? 아까 전에 백내장, 여기 위에 백내장 가볼게요. 백내장은 제가 뭐가 하얀 걸까요? 백내장. 집에 백수 동생 한 명 있어요. 백내장 수정체가 하얀 거예요. 수술했다면 수술 이후에 오심이나 기침, 구토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안압 같은 거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 백내장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 오심, 기침, 구토 조심한다. 백내장뿐만 아니라 녹내장도 비슷하고요. 사실 이거는 우리 중이염으로 수술했다고 하면은 그것도 주의해야 하는 간호가 똑같아요. 그래서 3월 달에는 백내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왔고요. 작년 9월 달에는 중이염과 관련되어 있는 게 나왔죠. 특히 장액성 중이염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면 기침 나올 것 같으면 뭐를 벌려요? 그쵸? 입을 벌리는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백내장 수술하고 눈에 꺼져대는 이유는요. 안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자외선 오래 노출되면 유발되기 쉽고요. 햇빛은 특히 피부나 눈에 자극이 되어서요. 이거 산업보건 쪽 2교시 과목으로 가면요. 햇빛 자외선 자체가 눈에 자극이 돼서 백내장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와요. 자, 성인간호부터 해서 2교시 과목까지 이거 백내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얘기 드려봤고요. 자, 햇빛 자외선 따라서 밑으로 가볼게요. 자, 햇빛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는 해롭지만요. 비타민 D 합성에는 좋아요. 신생아 아동간호에도 나오고 노인간호에도 이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산책 같은 거 도움 상당히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뭐랑 또 흡수하면 흡수가 잘 될까요? 자, 칼슘과 비타민 D 흡수 잘 됩니다. 서로. 그럼 비타민 D 부족하면 뭐가 걸려요? 비타민 D 부족하면 그룹병에 걸리죠. 자, 철분은 비타민 C와 흡수가 잘 돼요. 비타민 C가 많은 무슨 주스? 오렌지 주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오렌지 주스는 또 언제 나와요? 당뇨 환자들 저혈당 있는 당뇨 환자들한테 혈당을 쭉 올리기 위해서 오렌지 주스 먹는 거 같이 기억해 줘야 돼요. 가지치기로. 자, 그다음에 비타민 C 철분이랑 먹으면 도움이 되는데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너 상당히 참 괘씸하구나. 궤혈병 유발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는 칸이 부족해서 넣지 않았어요. 철분제 먹을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뭐가 있을까요? 그쵸? 치아를 까맣게 하기 때문에 빨대로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변도 까맣게 하기 때문에 특히 기본간호에서 대변 검사하거나 이럴 때 철분제 복용을 미루거나 아니면은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죠.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히 철분제는 변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슘 따라서 왼쪽으로 가봐요. 우리 기초해부생리 파트 그리고 성인간호 항목하고도 겹치거든요. 칼슘은요 혈관의 수축에 도움이 됩니다. 혈관의 수축에 도움이 되고 응고에 도움이 돼요. 응고 다른 말 지혈이라고도 알고 계시면 되죠. 칼슘의 기능, 혈관의 수축과 응고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제가 여기는 넣지 않았지만 칼슘 기량제가 있어요. 칼슘 기량제는 무슨 약일까요? 기량의 기능이 뭐예요? 그 기능을 못하도록 하게 반대작용하는 거 상쇄시키게 하는 작용이 기량작용인데 칼슘 기량제는 칼슘이 수축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어디에 쓸 수 있어요? 수축할 때마다 혈압이 쭉쭉 올라가니까 고혈압약에 쓸 수 있어요. 고혈압 치료제로 칼슘 기량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우리 응고랑 관련이 있다고 했거든요. 기본간호에서 혹시
출혈이 있는 곳에 적용할 수 있는 칼슘 알지네이트 드레싱 아시나요? 칼슘 알지네이트 드레싱 이거 지혈 먹게 하기 위해서 출혈 먹게 하기 위해서 쓸 수 있거든요. 같이 연상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칼슘과 관련 있는 갑상선의 기능, 갑상선이 연관이 있나요? 부갑상선이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부갑상선 기능, 부갑상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인 간호에서요. 부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어 있어요. 기능 항진. 많아졌다. 항진은 이거 고칼슘 혈증하고도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갑상선 기능이 높아졌어요. 칼슘 기능도 같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요. 그러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여기까지 설명할 거고요. 자, 그 밑에 지금 칼슘은 부갑상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돼요? 뇌하수체 전엽이에요. 자, 이것도 제가 그 꼭 알아야 될 기초 해부 생리 파트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일단은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후궁이 있으려면요. 후궁이 있으려면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옥황상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옥황상제, 옥황인데 옥황으로 알자고 해요. 옥시토신, 항이뇨 호르몬만 후엽에서 분비됩니다. 후엽. 나머지 전혀 분비되는 호르몬들을 일일이 외우기가 어려우니까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확실한 거 안 틀릴 거를 암기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엽에서 분비되는 거 뭐예요? 후궁 있으려면 옥황상제, 옥시토신, 항이뇨 호르몬.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수축 이완과 관련해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기본간호에서 혈압과 관련해서 이거 그 성인간호, 기본간호, 뭐 그 다음에 해부생리하고도 같이 어떻게 보면은 통하는 맥락인데요. 수축기 혈압과 관련되어 있다. 수축기 혈압. 이거 어디죠? 심장에 특히. 자, 일단은 심장을 이런 거 나오면은 헷갈리거나 하면은 안 되니까 심장을 그리고 폐를 이렇게 그려놔요. 제가 자, 방실방실 움직이는데 움직이는데 여기 이거는 꼭 알자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좌심실이죠? 좌심실에서 어디로 빠져나가죠? 자, 전신으로 나갑니다. 나가는 거 동맥 산책하여. 동맥. 전신으로 나가는가 크죠? 대동맥. 좌심실과 대동맥이 이제 수축기 혈압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장에서 물어보니까 심장의 좌심실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이완기 혈압은 다시 전신을 돌고 온 게 어디로 들어가요? 방실방실 움직여야 되니까 다시 이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무슨 방? 우심방. 여기는 대정맥. 큰 데서 돌고 들어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대정맥과 우심방 관련이 있는 게 이제 이완기 혈압이고요. 여기에 우심방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와서 임산부 따라서 가볼게요. 임산부는요, 현재 모자보건법상 임산부의 정의,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그쵸, 이거 6개월 미만이죠. 이거가 이제 그 저희 최근 시험에 나왔습니다. 모자보건법상 임산부에 대한 정의를 골라라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자, 모자보건은 중요해요. 모자보건 중요성 이유. 영아 및 유아, 임산부는 의학적인 보호가 필요하고요. 종족, 특히 종족 유지 및 건강한 다음 세대의 계승이 필요하죠. 영아 및 유아 따라서 가볼게요. 우리 공중보건에서 말하는 그 모자보건법상 영유아의 나이와 아동에서 영아, 유아의 나이 기준이 달라요. 지금 이거는 아동에서 기준이거든요. 영아는 0살부터 1세까지를 얘기하죠. 이 시기에 뭐 확립해야 돼요? 내가 앙 하고 울면 엄마가 와서 전 물려줘요. 엄마와 나와의 뭐가 형성이 되죠? 신뢰감이 형성됩니다. 이 시기에 확립해야 될 거 신뢰감. 형성이 못 되면 뭐가 생겨요? 불신감. 자, 그 다음에요. 유아 나이는 1살부터 3살까지 봐요. 이 시기에 확립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기가 대소변 잘 가리고 막 이러면서 자율성을 확립하죠. 자율성 획득 못하면 그때 반대로 수치심 느낀다고 했습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땡땡 사망률은요. 한 국가의 건강 수준 및 보건 상태의 지표가 되고요. 지역사회 건강 상태, 모자보건 사업 평가 시 가장 많이 사용한다 뭐예요? 그쵸, 영아 사망률이 들어가게 되죠. 지역사회 따라서 밑으로 가봅니다. 지역사회요. 보건소의 사업 대상 많이 나오죠. 지역사회 주민 전체가 보건소 사업 대상입니다. 보건소는 우리나라 어디에 포함돼요? 보건소는 중앙보건조직 아니에요. 지방보건조직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보건조직이에요. 네. 그리고 또 보건소는 특히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있죠. 보건소는 둘 다 1차 보건 의료를 담당하는데 보건소는 무슨 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법. 물어보면 무조건 보건소예요. 근데 더 구석으로 들어가요. 벽오지, 취약지역, 게다가 농어촌 어쩌고 저쩌고 하는 법. 물어보면 여기는 뭐예요? 그쵸, 이거는 보건진료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으로 구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보건법이냐 하면 보건소고요. 농어촌 어쩌고 저쩌고 하는 법 물어보면 보건진료소 고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건복지부는 우리 중앙보건조직인데 특히 법 개정됐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중앙보건조직 안에 조무사 선생님의 보조교육을 담당하는 무슨 과요?
그쵸. 간호 정책과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보수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아요? 매년 8시간 꼭 보수교육 받습니다. 매년 받아요. 자, 보건소 두 곳에서 통제를 받는 이원적, 다원적 구조예요. 기술, 지도 이런 거 감독받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요. 인력이나 뭐 예산 뭐 이런 거는 뭐예요? 그쵸. 행정안정부, 행정과 담당이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곳에서 감시를 받는 이원적 구조다. 같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따라서 밑에 가볼게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관리용품도 지정하고 의료인 면허 부여, 면허 취소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요. 보건복지부 안에 있죠. 상급종합병원 평가, 전문병원 평가도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너무 중요한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면허 주는 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문제에서 특징적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료인 제가 의치한 조간이라고 했어요. 의치한 조간. 의료인 5명 들어가는데 여기 조무사 선생님 안 들어가죠. 또 약사도 안 들어가요.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마다 평가해요? 그쵸, 3년마다 평가하는 거. 지금 전범위 또 한번 훑어봤고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